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성균관대학교 화학과 4학년 이승준입니다. 오늘은 스마트 팩토리 캡스톤 디자인 프로젝트 2 논문 요약 과제로서 ICLR 2025년에 게재 예정되어 있는 논문인 Multimodality Helps Few-Shot 3D Point Cloud Semantic Segmentation에 대한 논문 요약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리한 발표 자료를 바탕으로 왜 멀티모달리티가 퓨샷 3D 세그멘테이션에서 중요한지, 그리고 제한된 모델의 핵심 구성과 실험 결과, 그리고 제가 직접 시도했던 재현 실험 경험까지 발표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의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이 인트로덕션 부분에서 이제 배경과 문제에 대한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related work 부분에서 이 관련 연구의 맥락, 그리고 지금까지 시도되어 왔던 방법론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메소돌로지 과정에서 해당 아이디어를 구현하기 위해 어떠한 실험 설정을 했고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였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익스페리먼트 부분에서 실험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린 뒤에 이 결론과 시사점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직접 해당 논문의 결과를 재현하기 위해서 마련했던 그러한 구성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3D 포인트 클라우드 세그멘테이션은 로봇 내비게이션, 그리고 자율주행, AR, 디지털 트윈, 증강현실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해당 분야에서의 핵심 과제로서 고려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즉 완전 감독, fully supervised 방식은 라벨링 비용과 그에 필요한 시간이 매우 크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 대규모 실내 그리고 실외에 있는 이 모든 장면에 대해서, 즉 이 포인트 단위로 이제 주석을 달려고 시도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뭐 기업 측면에서 보면 더 그럴 것이고, 꼭 기업뿐만 아니라 연구실 측면에서 봤을 때도 이 데이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데이터 병목이 생깁니다. 즉 이제 라벨링 비용이 너무 크고 이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Few-Shot 3D Point Cloud Segmentation, 즉 FSPCS라는 새로운 방법론이 제시되어 왔습니다. FSPCS는 소수의 라벨 샘플만으로 새로운 클래스를 분할하려는 문제의 설정입니다. 그리고 이 해당 방법의 장점은 말씀드렸다시피 소수의 샘플만으로 이 학습을 진행하기 때문에 기존의 이 포인트 클라우드 세그멘테이션에서의 이 라벨링 비용이 오래 걸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시간 또한 절감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퓨샷 3D 포인트 클라우드 세그멘테이션 FSPCS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점군 하나, 즉 단일 모달리티에만 의존한다라는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 하나의 점군에만 이제 의존을 하고 이거에 대한 집중을 하는 상황이었는데, 이 해당 모델의 단점은 이 멀티 모달리티, 즉 다중 모달리티 활용의 잠재적 이점을 무시하고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와 반면에 인간의 학습은 본질적으로 멀티 모달인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눈을 통해서 보는 이 시각적 그런 정보들, 그 다음에 저희가 말을 하고 듣는 이런 언어적 정보들, 이 두 개의 결합이 저희가 어떠한 사물을 보거나 혹은 물체를 식별할 때 이 의미 구분을 강하게 도와주고 있는 형태입니다. 논문은 인간의 이러한 멀티모달 학습에 대해서 주목하고 해당 학습 방법에서 이제 착안을 하였습니다. 어, 즉 말씀드렸다시피 이 인간의 멀티모달 학습, 그러니까 하나의 포인트에만 의존하지 않고 여러 개의 이 모달리티로부터, 그리고 그러한 정보들을 융합해서 의미 구분을 강하게 한다는 인간의 학습법에 착안을 해서 이제 공짜로 얻을 수 있는 텍스트, 여기서는 즉 클래스명과 2D 이미지를 어떠한 비용도 추가를 하지 않고 저희가 이 프로그램이 진행하는 학습에 녹여 넣으면 일반화 성능을 더 끌어올릴 수 있다, 즉 성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라는 것이 해당 논문의 착안점이었습니다. 여기서의 포인트는 2D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 3D 스캔 과정에서 동반 수집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왜냐하면 이제 3D 스캔을 하려면 본질적으로 이제 2D 이미지를 스캔을 해야 되기 때문이어서 여기서 이제 코스트 프리 모달리티, 공짜 모달리티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또한 그 다음에 클래스명 텍스트는 주석 작업에 필수로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 클래스명 텍스트 그리고 2D 이미지를 얻는 것이 이 3D 포인트 클라우드 세그멘테이션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이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렇게 얻어지는 무료 모달리티를 추가적으로 활용한다면 성능이 향상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하는 것이 해당 논문의 핵심 아이디어입니다. 그런데 다만 실제 퓨샷 에피소드 추론 단계에서 이 2D 이미지가 항상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논문은 이 2D 이미지는 이 사전 학습, 즉 프리트레이닝에만 쓰고 이후 메타 러닝과 이 추론 단계에서는 이미지가 필요 없게 설계를 합니다. 즉 2D의 장점은 표현에 스며들되 이 런타임의 의존성을 제거함으로써 이제 해당 문제를 해결을 하려 하였고, 이 덕분에 이 2D가 아예 없는 S3DIS에서도 스캔넷으로 사전 정렬된 가중치를 가져와서 성능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가 이제 이 인트로덕션에 대한 설명이었고, 이제 related work, 즉 그전에 진행됐던 관련된 연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FSPCS에 대한 기존 연구 동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Fully Supervised Free Point Cloud Segmentation의 라벨링 비용이 매우 크고, 그리고 이에 대한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해당 방법을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가 되어 왔고, 그래서 이제 이 전체 샘플이 아니라 이 소수의 샘플만으로 이제 세그멘테이션을 진행을 하는 퓨샷 방법론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고, 해당 방법으로 이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기 때문에 이 기존의 연구 동기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FSPCS의 초기작인 ATT-MPTI는 이 서포트에서 큐어리로의 라벨 프로파게이션 방식을 제안을 했습니다. 이후 발전 방향인 PAP, QGE, 그리고 2CBR은 프로토타입과 큐어리 피처 간의 이 세멘틱 갭을 줄이는 데 주목하였는데요. 여기서 이제 PAP 같은 경우에는 서포트 프로토타입을 큐어리 피처과 더 잘 정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였고, 그리고 이제 QGE 같은 경우에는 서포트 프로토타입을 단계적으로 보정을 하기 위해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CBR 같은 경우에는 서포트와 큐어리의 분포를 정렬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꾸준히 발전을 해왔습니다. 이후 FSPCS에 대한 연구는 이 표현력 그 자체를 끌어올리고 강화하는 데 주안점을 주었는데요. 여기 2022년에 마오에 의해서 진행된 연구인 이 BFG에 따르면 양방향 피처 글로벌라이제이션에 집중을 했던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2023년에 이 왕에 대해서 연구된 CSS MRA 같은 경우에는 이 Constraintive Self-Supervision에 대해서 집중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후 이제 2023년에 이제 장에 의해서 연구된 SGAT 같은 경우에는 멀티스케일 피처 관계에 대한 탐색을, 그리고 이제 24년에 이 주에 의해서 연구된 SegNN 같은 경우에는 핸드크래프트 필터로 이 도메인 갭을 완화하려는 시도를 진행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후에도 꾸준히 발전을 해와서 최근에는 이제 2024년에 이제 코섹이라는 새로운 모델이 나왔는데, 이 해당 모델 같은 경우에는 기존 FSPCS의 문제점, 즉 기존 평가 세팅의 이 정경 누출, 그리고 이 희소 포인트 분포 문제를 짚고 이 새로운 합리적인 벤치마크를 제공하여서 의의를 준 바가 있습니다. 본 논문은 이 축 위에 이 멀티모달이라는 하나의 축을 더 더해서 그 다음 단계로 이제 도약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 릴레이트의 월크에서 이 전 슬라이드까지는 FSPCS의 기존 연구 동기, 그리고 선행 연구들을 살펴봤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멀티모달 3D 포인트 클라우드 세그멘테이션에 대한 기존의 연구 동기와 최근의 연구, 그리고 이제 후속 연구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3D 세그멘테이션에서 이 단일 모달리티 포인트 클라우드에 대한 모델 성능은 지속해서 발전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의 모달리티를 가지고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해당 모델을 더 발전시키고 더 나은 성능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이 멀티 모달을 기반으로 한 접근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연구를 살펴보면은 2D 이미지 기반으로 해서 이 두 가지의 접근법이 제시되었는데요. 크게 퓨전 기반과 디스틸레이션 기반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퓨전 기반에 대해 살펴보면 2018년에 이제 수에 의해서 이제 행해진 연구는 이제 2D 피처와 3D 피처를 이제 함께 사용을 해가지고 이제 성능을 향상시키려고 노력을 했고, 그리고 22년에 얀에 의해 진행된 연구에서는 디스틸레이션 기반, 즉 멀티모달 피처에서 지식을 추출한 다음에 이를 3D 모델에 전수하는 방식을 기반으로 성능을 향상시키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연구의 흐름 중 하나로 이제 언어 모달리티에 기반한 접근법 또한 나왔었는데요. 보시다시피 로젠버스키에 의해서 연구된 클립 기반 비전 랭귀지 모델, 그리고 해당 모델과의 결합을 통해서 이제 오픈 보캐블러리 3D 세그멘테이션이 가능해지도록 한 연구가 있었습니다. 즉 최근에는 클립이나 LSEG 그리고 오픈세그 같은 비전 랭귀지 모델을 이용해서 이제 오픈 보캐블러리로 확장하는 흐름이 나왔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나 이들은 대부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데이터 처리 비용 그리고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드는 fully supervised, 즉 완전 감독 그리고 오픈 복화의 맥락이었고, 이제 퓨샷 3D에 텍스트 혹은 이미지를 녹여 넣는 시도는 사실상 없었습니다. 즉 해당 상황을 말씀을 드리자면 FSPCS 그리고 멀티모달 3D 포인트 클라우드 세그멘테이션에 대한 연구 그리고 이제 개선 방안은 지속해서 제시가 되어 왔지만 정작 멀티모달 세그멘테이션 연구의 흐름과 FSPCS 연구의 흐름을 연결하는 그러한 시도 혹은 논문이 부재한 상황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 논문은 이를 해결을 하기 위한 멀티모달 FSPCS를 연구를 시작하였고, 여기에서 이제 MMFS, 즉 멀티모달 FSS가 처음으로 이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Related Work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이 FSPCS의 이 데이터의 부족함을 이제 이 3D 스캐닝 과정에서 자연적으로 나오는 이제 무료, 즉 프리 모달리티로 메우는 이 첫 통합적 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 논문에서는 이제 멀티모달 FSPCS에 대해서 먼저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에 대한 모델을 설계한 다음에 광범위한 실험과 어블레이션으로 본인들 논문에 가치를 입증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Related Work에 대한 내용을 마무리하고 해당 논문의 방법론, 즉 메소돌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소돌로지 부분의 첫 번째 파트인 Problem Setup, 즉 문제 설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당 슬라이드를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설명을 드리면 N-way, K-shot, 그리고 멀티모달 확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질적으로 FSPCS는 에피소드 기반 학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에피소드 기반 N-way, K-shot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여기 중에서 이 서포트 셋은 타깃 N개 클래스의 전군과 라벨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각 클래스별 K개의 라벨링된 포인트 클라우드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쿼리 셋은 분할해야 할 점군이고 학습된 지식을 사용을 해서 분할을 해야 할 새로운 포인트 클라우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이 쿼리의 포인트를 이 n개의 타깃과 그리고 즉 n개의 클래스 그리고 백그라운드로 분류를 하는 것이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멀티모달
확장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단일 모달이 아니라 이제 이 멀티모달 FSPCS에 대한 논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래서 이 멀티모달로 확장하는 과정에서 이번에 논문은 기존과 달리 두 가지의 모달리티를 추가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이 텍스트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클래스명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그 레이블의 이름, 뭐 체어라든지 테이블이라든지 이러한 클래스명이라는 하나의 모달리티를 추가를 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2D 이미지, 2D RGB 이미지를 추가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해당 이미지는 이 사전 학습에서만 사용하고 추론 시에는 이제 임의적으로 배제를 할 수 있어서 추론 시에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의 설계로 이 데이터 비용 증가 없이 이 텍스트 이미지 정보를 가져오면서도 실전에서 이제 추론하는 이 파이프라인의 복잡도는 유지를 하기 때문에 학습 중에도 추가 어노테이션 비용 없이 활용할 수 있다 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밑에 보이시는 이 이미지는 논문에서 이 발췌한 이미지인데요. 유니모달, 즉 하나의 모달리티를 가진 FSPCS와 이 멀티모달 FSPCS를 비교하는 그림이니 참고해 주시면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슬라이드로 메소돌리지 중에서 이 논문에서 사용한 전체적인 이 방법론에 대해서 오버뷰를 하는 슬라이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 기존의 문제는 이 세 개의 모달리티, 즉 3D 이미지, 그리고 텍스트 이미지, 그리고 이 2D의 이미지 이 세 개의 모달리티를 모두 포함한 FSPCS 데이터셋은 그 규모가 너무 작아서 이 세 개의 모달리티를 가지는 데이터셋으로는 직접 학습을 진행하기에는 조금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 이제 해당 논문에서는 이 사전 학습된 비주얼 랭귀지 모델, LSEG, 그리고 오픈세그와 같은 것을 활용을 하였는데요. 예를 들어서 LSEG의 텍스트 인코더를 통해서 이제 클래스명의 텍스트 임베딩을 추출을 하고, 그다음에 LSEG의 비주얼 엔코더를 통해서 2D 이미지의 특징을 생성한 뒤에 이제 3D 특징 학습을 이제 프리트레이닝을 통해서 지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인터모달 피처도 사용을 했는데요. 해당 특징은 3D 특징이 이제 2D 특징과 정렬되도록 학습된 특성으로 결과적으로 이제 텍스트 임베딩과도 정렬되는 특성을 가집니다. 여기 보시는 백본 더하기 if head, 그 다음에 uf head, 그리고 mcf, msf, 그리고 이제 Test Time Adaptive Cross-Modal Collaboration TACC와 같은 구조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 슬라이드에 대해서 설명을 이어서 진행을 하자면 해당 모델은 이 공유 백본 위에 이 두 개의 헤드를 두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터모달 피처의 줄임말인 이제 IF 헤드를 두고 있는데요. 이 IF 헤드는 이 3D 포인트의 특징을 이 2D의 특징, LSEG와 정렬하도록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결과적으로 텍스트 임베딩과도 정렬되는 성질을 가지고, 그 다음에 유니모달 피처의 줄임말인 UF 헤드는 이제 순수 이제 3D 전용 표현을 유지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사전 학습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제 사전 학습 단계에서의 핵심은 이제 LSEG 그리고 오픈세그의 2D 비주얼 인코더로 얻은 2D 픽셀 레벨 특징을 교사로 삼고, 그리고 3D 포인트의 이 IF가 이 해당 2D 특징을 시뮬레이션 하도록 코사인 유사도 손실로 정렬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IF가 2D의 풍부한 텍스처, 그리고 경계, 그리고 형태에 대한 힌트를 내재화하고, 그리고 동시에 이제 LSEG의 텍스트 임베딩 공간과도 맞물리게 됩니다. 여기서 조금 중요한 점은 사전 학습이 끝나면 백번과 IF는 고정을 하고, 이후에 이제 메타 러닝에서 UF와 상위 모듈들을 에피소드 학습으로 미세 조정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수식 관점에 대해서도 논문에 기술이 되어 있는데 해당 부분을 PPT에서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제약이 있는 것 같아서 해당 부분은 이제 논문을 참조해서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크로스 모달 인포메이션 퓨전 중에서 멀티모달 콜레이션 퓨전에 대해 말씀드리기 전에 MCF의 전 단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퓨샷의 핵심은 쿼리 포인트가 이 서포트 프로토타입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는지를 견고하게 계산하는 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토타입을 추출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제 지원 포인트에서 포어그라운드와 백그라운드를 나눠서 이제 가장 먼 포인트 샘플링, 그 다음에 포인트 투 샘플 클러스팅으로 이제 np개 프로토타입을 뽑게 됩니다. 이후에 이제 클래스랑 배경을 이어 붙여서 뭐 PI 프로토, PU 프로토 등을 완성을 하게 되고, 그 이후에 이제 콜레이션을 형성을 하는데 쿼리 포인트 특징과 프로토타입 간의 정규와 코사인 상관을 계산을 해서 이제 뭐 CI와 CU를 얻게 됩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는 이유는 이 소수 샘플에서 한 번에 완벽한 프로토타입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신에 이제 두 표현 공간 IF와 UF에서 독립적으로 상관을 계산해서 상보성을 남겨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MCF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리게 되면, MCF는 방금 계산한 인터모달러부터의 CI 그리고 유니모달러부터의 CU를 각각 리니어 프로젝션을 해서 이제 채널을 정리를 하고 합산을 해서 초기의 멀티모달 상관인 C0를 만듭니다. 직관적으로 IF는 2D와 정렬이 되기 때문에 텍스트와도 잘 통하는 언어 친화적인 어떤 시멘틱을 갖고, 아까 3D 전용이었던 UF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순수 3D의 뭐 기하나 밀도나 지역성과 같은 롭스타한 신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 두 개를 이제 결합을 해서 모달리티 바이어스를 완화를 하고, 이후에 이제 뒤에 나온 MSF에서 이제 텍스트로 정교화하기 위한 이 기초적인 부분을 만든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MCF에 대해서 이제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이제 시작점을 잡아준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MSF 추후에 후술할 MSF가 작동을 하려면 적어도 이제 이 포인트 클래스 관계가 너무 왜곡되지는 않은 상태여야 하기 때문에 이제 시작점을 잡아주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멀티모달 시멘틱 퓨전 MSF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MSF는 MCF 결과에 텍스트 의미 정보를 추가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그래서 Query Intermodal 피처와 텍스트 인베딩 간의 유사도 GQ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QR이 포인트마다 시각 텍스트 모달리티 중요도가 다르기 때문에 동적 가중치 WQ 또한 학습을 진행을 하고, 이후 이제 GQ와 CK를 결합을 해서 이제 어텐션과 MLP로 정교화를 진행하고, 그 다음에 반복 블록 구조로 코렐레이션을 점진적으로 이제 개선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동적 가중치 WQ를 왜 학습하냐라고 이제 생각이 드실 수가 있는데, 클래스나 장면마다 어떤 포인트는 기하적 측면이 더 중요할 수도 있고, 어떤 포인트는 이 텍스트의 시멘틱이 더 구분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정된 비율이라고 하면 특정 부분이 과보정되거나 혹은 특정 부분이 보정이 좀 덜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동적 가중치를 통해서 이제 해당 위험성을 배제하려는 혹은 완화하려는 시도를 하였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Test Time Adaptive Cross Modal Calibration TACC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퓨샷에서 가장 흔한 문제가 베이스 클래스 바이어스라고 불리는, 즉 훈련 클래스 편향입니다. 훈련 때 자주 본 클래스의 이 모델이 과신호를 내는 그러한 문제인데, 이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 해당 논문에서는 이제 추론 시에 이제 PQ, 즉 모델 예측 값과 GQ, 텍스트 기반 시멘틱 가이던스를 가중 합해서 교정을 진행하려고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바이아스를 좀 감소시킬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노블 클래스 분할 성능이 향상된다는 이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그림이 논문에서 발췌한 TACC 블록에 대한 모식도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번 실험에서의 메소돌로지, 즉 방법론의 뼈대를 살펴보았습니다. 정리를 하면 이제 2D 정렬 IF로 이 텍스트 친화적인 어떤 시멘틱을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UF를 가지고 3D 로버스트 이 기하를 보완을 한 뒤에 이 MCF 가지고 이 두 가지의 상관관계를 종합을 하였습니다.
즉 시작점을 잡아주는 셈이고, 그 다음에 MSF를 통해서 텍스트를 주입하고 그 다음에 동적 가중치를 적용함으로써 정교화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THC를 가지고 기존에 문제가 되었던 이 베이스 바이어스까지 해결을 노력함으로써 이번 논문에 제시된 방법론을 구성하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번 논문의 실험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실험의 셋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데이터 셋은 S3DIS 그리고 스캔넷 이렇게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S3DIS에는 2D 이미지가 없고 스캔넷에는 2D RGB 이미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전처리 모델 세부사 그리고 훈련 세팅 평가는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본 논문에서 실험을 진행을 하였는데 한번 슬라이드를 보시고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번 슬라이드가 이 State of the Art Method 현재 이제 사용되고 있는 이 방법에 대한 비교를 나타낸 것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MMFSS 그러니까 멀티모달 뷰사 세그멘테이션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모든 세팅에서 직전의 이 소타인 이 코세그를 확실히 이제 상회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데이터 셋 기준으로 보시면은 스캔넷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세그 대비 3.41% 1A에서 그리고 2A에서는 9.92% 이상 향상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고 S3DIS 같은 경우에도 이제 코세그 대비 4.5%, 8.58%의 성능 향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제 이 2A에서의 향상폭이 더 큰데 해당 사유는 이 지원 정보가 더 분산이 되고 클래스의 405 작용이 생길수록 텍스트와 2D의 이 시멘틱 퓨전의 이점이 커진다라는 것을 이제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것이 이 실험 결과의 테이블이고, 그다음에 여기 하단에 보시는 이 그림이 Curie Support Prediction에 대한 이 코세그와 멀티모달 FSS의 시각화 결과를 비교한 것이니 이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본 논문에서는 이제 어블레이션 스터디 또한 진행을 했었습니다. 어블레이션에서 확인할 포인트는 크게 6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MSF, MCF 각각 단독으로 이득인지 혹은 둘이 함께 쓰면 더 큰 이득이 되는지를 보았고, 그 다음에 IF와 UF 상호작용, MSF의 블록수, 모델리티의 기여, TACC의 개수, 그리고 복잡도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이 아까 메소돌로지에서 설계한 이 모든 부분 MCF나 MSF나 TACC라고 하는 것이 단독 조건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필요 충분 조건으로 이제 서로 맞물려서 이제 이 향상되는 성능을 보여줬다라는 것이 해당 데이터가 나타내는 결론입니다. 어느 하나라도 빠지게 되면은 아까 논문에서 보고되었던 그 정도의 성능 향상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이 어블레이션 스터디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전까지 해당 실험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제 해당 이 논문의 이 결론과 의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논문에서는 새로운 멀티모달 FSPCS 설정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3D 모델링 중에서 자동으로 혹은 무료로 얻어지는 클래스명 텍스트와 2D 이미지를 추가해서 코스트 프리 멀티모달 FSPCS 세팅을 제시를 했고, 그다음에 최초로 이제 이 MCF와 MSF 모듈을 결합한 멀티모달 FSPCS 모델이라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한 FSPCS의 이 훈련 바이어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TACC 방법을 제안을 했고,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요약을 하면 이제 해당 논문의 의의는 코스트 프리 멀티모달 FSPCS라는 문제 설정에 약간 참신함, 그리고 이제 2D 정렬 IF 더하기 UF와 MCF, MSF, TACC가 서로 잘 맞물려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종합적인 설계, 그리고 해당 세팅을 바탕으로 모든 이 세팅에서의 소타 비교 실증적 우위라고 하는 것이 이 본 논문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해당 논문 내 의의로는 이제 멀티모달, 특히 텍스트와 이미지처럼 흔히 무시되던 이
무료 모달리티, 프리 모달리티의 가치를 입증하였다는 점과 그리고 이러한 멀티모달 정보 활용이 FSPCS의 일반화 성능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해당 논문의 간단한 요약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해당 논문에 나온 방법론 그리고 이제 그러한 것들을 재현을 하기 위해서 재현성 실험 또한 진행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논문에서 사용한 실험 환경과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규모 데이터셋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CPU가 아닌 GPU를 사용을 하였고 컴파일러나 파이토치 프레임워크, 데이터, 메타러닝 설정과 같은 것은 제가 지금 슬라이드에 제시한 표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논문에서의 그러한 실험을 저의 개인 노트북에서 재현성 실험을 진행을 하려고 하였는데 GPU가 없고 개인 노트북이라 이제 CPU를 사용하기 때문에 용량 문제로 논문에서 사용한 모든 데이터셋을 다운로드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컬 CPU 환경이라는 점을 고려를 해서 이제 구글 콜앱을 활용을 하여서 이제 전체 데이터셋이었던 S3 DIS 대신에 룸 하나만 추출을 해서 초소형 데이터셋을 구축을 하여서 재현성 실험을 진행을 하려고 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본 데이터를 다운로드하거나 이 전처리에 필요한 공간이 없어가지고 해당 방법으로는 이제 진행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구글 콜앱을 활용을 해서 이제 룸 하나만 추출을 하려는 초소형 데이터셋을 구축하려고 시도했던 과정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해당 문제점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 이제 주피터 템플릿 노트북 제작을 해가지고 이제 재현성 실험을 진행을 하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주피터 템플릿을 제작을 해서 이제 경로만 바꿔서 이 재실행을 가능하게 하려고 하였는데요. 이러한 방식으로 진행을 한다면 이 절대적인 수치 제한이 되지만 이 파이프라인의 각 스텝 전처리에서 IF 정렬, 메타러닝, 이 추론 TCC에 이르는 각 스텝을 모두 거쳐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여서 이제 진행을 하였습니다. 요약을 하면 이제 이 GPU가 아니라 저의 개인 노트북의 CPU라는 저장 공간 제약으로 인해서 전체 데이터셋 기반 실험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이 로컬 주피터 템플릿에서 초소형 실험을 재현하려고 시도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타겟 논문에 대한 전반적인 요약 그리고 해당 논문에서 나온 방법론과 실험을 재현하기 위해서 제가 구현을 했던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 팩토리 캡스톤 디자인 논문 요약 프로젝트에 대한 개인 논문 요약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